여러분, 지금 이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스마트폰 볼 때 눈이 뻑뻑하고 피곤하신가요? 그렇다면 딱 10분만 이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눈 건강을, 아니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100년을 갑니다. 하지만 눈의 수명은 고작 60년에서 70년입니다. 세계적인 안과 권위자가 밝힌 이 사실 믿기시나요? 여러분이 80살, 9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도 눈이 먼저 무너지면 그 긴 세월을 어둠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뭘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눈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비비는 습관, 스마트폰 보는 시간, 심지어 눈에 좋다고 믿었던 그 행동들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00세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첫 번째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외부에 노출된 장기입니다. 뇌는 단단한 두개골로 보호받고 심장은 갈비뼈로 둘러싸여 있지만 눈은 그 어떤 보호막도 없이 공기와 빛에 직접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하고 훨씬 더 쉽게 손상된다는 뜻입니다.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눈물이 나고 모래알 하나만 스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눈을 얼마나 함부로 다루고 있을까요? 세계적인 안과 권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일상에서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눈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눈 비비기입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피곤해서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시나요? 한두 번은 괜찮을 것 같지만 이게 수천 번 반복되면 프로복서의 펀치를 맞은 것과 비슷한 충격이 눈에 가해집니다. 실제로 눈을 자주 비비는 사람들 중에 망막박리가 온 사례가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망막박리가 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 눈은 두 개니까요. 한쪽 눈의 망막이 벗겨져도 다른 쪽 눈으로 보면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여성들처럼 화장을 하지 않으니 한쪽 눈을 감고 확인할 일이 없어서 더 늦게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망막박리의 초기 증상은 무엇일까요? 눈앞에 작은 점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비문증이 첫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야의 일부가 검은 커튼이 쳐진 것처럼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당장 안과에 가셔야 합니다. 한 달 이내에 치료하면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지만 그 시기를 놓치면 평생 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건 눈 운동, 소위 말하는 안구 트레이닝입니다. 눈을 상하좌우로 빠르게 움직이고 빙글빙글 돌리는 운동 해보셨죠? 이게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서 한때 유행했었는데 오히려 망막박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눈 안에는 유리체라는 젤리 같은 물질이 있는데 격렬한 눈 운동을 하면 이 유리체가 망막을 잡아당겨서 찢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눈 운동이 유행했을 때 망막박리 환자가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 주변 마사지는 어떨까요? 눈이 피곤할 때 눈두덩이나 눈 주변을 눌러서 마사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안구 자체를 누르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눈 주변 근육을 가볍게 풀어주는 건 괜찮지만 안구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건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눈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 형제 자매 분들과 함께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인의 눈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스마트폰과 LED 화면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이나 보시나요?
3시간? 5시간? 아니면 그 이상? LED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짧은 파장의 고에너지 빛입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라고 불리는 청색광은 망막 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문제는 거리입니다. TV는 멀리서 보지만 스마트폰은 얼굴에서 2030cm 거리에서 봅니다. 물리학 법칙에 따르면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에너지는 4배가 됩니다. 즉, 스마트폰을 가까이서 보면 4배 더 강한 에너지가 눈에 쏟아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스마트폰을 볼 때 거의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다. 한 곳을 응시하면서 장시간 고에너지 빛에 노출되는 거죠. 그렇다면 청색광 차단 안경은 효과가 있을까요? 서울 아산병원 안과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색광을 차단한 영상을 30분간 시청한 사람들의 눈 피로도가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눈의 조절력도 더 좋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안과 전문의들이 본인의 스마트폰에 청색광 차단 필름을 붙여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용 시간입니다. 세계적인 안과 권위자는 어린이의 경우 하루 1시간 이내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5, 6세 아이들은 아예 스마트폰을 주지 말아야 하고요. 왜 어린이들에게 더 위험할까요? 어린이의 눈은 아직 발달 중입니다. 특히 6세에서 12세 사이는 근시가 진행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장시간 노출되면 근시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근시 환자가 수배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시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햇빛입니다. 하루 2시간 야외 활동을 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근시 발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의 공막은 대부분 콜라겐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외선을 받으면 이 콜라겐 섬유가 굵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단단한 눈은 쉽게 길어지지 않습니다. 근시는 눈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질환이니까 결국 햇빛이 근시를 예방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또 있습니다. 겨울과 여름 중 어느 계절에 근시가 더 많이 생길까요? 정답은 겨울입니다. 햇빛이 약한 계절이니까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하루 2시간 밝은 햇빛 아래에서 활동하는 게 평생 눈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인은 다릅니다. 어린이에게는 좋은 자외선이 성인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린이는 체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자외선 손상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외선은 백내장과 황반변성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야외에서 활동하는 분들,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은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합니다. 골프를 하면 하루에 8시간 정도 야외에 있게 되는데 선글라스 없이 골프를 치는 건 거의 자살 행위라고 표현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글라스는 아무거나 쓰면 안 됩니다. 패션용 검은 선글라스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검은 선글라스를 쓰면 눈앞이 어두워지니까 동공이 확대됩니다. 동공이 커진 상태에서 옆이나 위에서 들어오는 자외선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자외선에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용 선글라스는 검은색이 아니라 연한 황색이나 갈색입니다. 이런 색상의 렌즈는 자외선은 100% 차단하면서도 가시광선은 적당히 통과시켜서 동공이 과도하게 커지는 걸 방지합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도록 설계된 제품들이 있으니 선글라스를 고르실 때는 색깔보다 자외선 차단율과 기능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콘택트 렌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콘택트 렌즈 착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편하고 보기에도 좋으니까요. 하지만 안과 전문의들은 콘택트 렌즈를 눈을 망가뜨리는 도구라고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콘택트 렌즈는 각막에 직접 닿아 있습니다.
각막은 산소를 공기에서 직접 받아야 하는데 렌즈가 덮고 있으면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렌즈와 각막 사이에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장시간 착용하면 각막에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하루 최대 8시간 이내로 착용하라고 권장합니다. 그리고 50대가 넘으면 콘택트 렌즈 착용을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50대가 되면 대부분 노안이 시작되고 백내장도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노안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것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안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대부분 40대 후반이나 50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20세부터 시작됩니다. 충격적이죠? 우리 눈 안에는 수정체라는 렌즈가 있습니다. 이 수정체는 가까운 곳을 볼 때 두꺼워지고 먼 곳을 볼 때 얇아지면서 초점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수정체가 딱딱해져서 두께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게 바로 노안입니다. 20세 이후부터 조절력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서 40대 후반쯤 되면 실제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50대가 되면 조절력이 거의 사라집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니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노안이라는 게 생기고 있습니다. 2030대인데도 가까운 곳이 잘 안 보이는 증상이죠. 이건 진짜 노안은 아니고 눈의 조절 근육이 과로해서 일시적으로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계속 방치하면 진짜 노안이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눈에 좋다는 영양제, 특히 루테인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서울 아산병원 안과 교수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루테인이 필요 없습니다. 루테인이 효과가 있는 경우는 딱 하나, 중등도 황반변성이 있는 환자입니다. 황반변성은 망막 중심부인 황반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데 초기나 말기가 아닌 중등도 상태일 때 루테인을 복용하면 말기로 진행하는 확률을 25%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환자나 황반변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좋은 음식은 뭘까요? 사실 특정 음식이 눈을 극적으로 좋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눈 건강을 위해서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도움이 됩니다. 영양제보다는 이런 자연식품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더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어떨까요? 블루베리가 눈에 좋다는 속설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효과는 없습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 항산화 작용을 하긴 하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시력을 개선한다는 증거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눈 마사지기는 어떨까요? 시중에 다양한 눈 마사지 기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안과 전문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눈 마사지기는 시력 자체를 좋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눈 피로를 푸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안구건조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눈꺼풀 염증입니다. 눈꺼풀에는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기름이 눈물의 증발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이 샘에 염증이 생기면 기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눈물이 빨리 마르게 됩니다. 눈 마사지기는 대부분 온열 기능이 있어서 눈꺼풀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 온찜질 효과가 막힌 기름샘을 뚫어주고 염증을 완화시켜서 안구건조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눈 마사지기가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눈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마사지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건 눈을 감고 쉬는 것,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직장인들과 학생들을 위한 실용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나 책을 30분 동안 봤으면 4m 이상 떨어진 곳을 5분 동안 바라보세요. 이게 바로 30-4-5 법칙입니다. 왜 4m일까요? 4m 이상 떨어진 곳을 보면 우리 눈의 조절 근육이 완전히 이완됩니다.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이 근육이 계속 긴장하고 있는데 먼 곳을 보면 쉴 수 있는 거죠. 5분이 어렵다면 최소 1분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컴퓨터를 많이 보는 직장인들이 겪는 VDT 증후군, 즉 디지털 기기로 인한 눈 피로를 예방하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자세입니다. 모니터는 눈높이보다 약간 아래에 위치시키고 5070cm 정도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세요. 집중하다 보면 깜빡임 횟수가 줄어들어서 안구건조증이 심해집니다. 실내 습도도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난방을 하면 실내가 건조해지는데 이때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놓는 것만으로도 안구건조증을 많이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눈 건강을 위한 생활 수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첫째, 하루 2시간 야외 활동을 하세요.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필수입니다. 밝은 햇빛이 근시를 예방합니다. 성인은 선글라스를 꼭 착용하시고요. 둘째, 30-4-5 법칙을 지키세요. 30분 근거리 작업 후 4m 이상 떨어진 곳을 5분간 보기. 셋째,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세요. 어린이는 하루 1시간 이내, 성인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청색광 차단 필름을 붙이거나 안경을 착용하세요. 넷째, 눈을 비비지 마세요. 가렵거나 피곤해도 절대 비비지 마시고 인공 눈물을 넣거나 차가운 수건으로 찜질하세요. 다섯째, 콘택트 렌즈는 하루 8시간 이내로 착용하고 50대 이후에는 안경이나 시력교 정수를 고려하세요. 여섯째, 1년에 한 번은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40대 이후에는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같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국인에게 특히 많은 눈 질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실명 원인 1위는 녹내장입니다.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이 당뇨 망막병증, 황반변성, 망막박리 순입니다. 녹내장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시야가 서서히 좁아지는데 양쪽 눈을 함께 쓰다 보니 한쪽 시야가 좁아져도 잘 모릅니다. 말기가 돼서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이미 시신경이 많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녹내장은 치료할 수 있지만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생명입니다. 40대 이상이라면 꼭 정기적으로 안압과 시신경 검사를 받으세요. 백내장은 어떨까요? 백내장은 누구에게나 오는 노화 현상입니다. 수정체가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지고 뿌옇게 흐려지는 거죠. 초기에는 시야가 뿌옇게 보이고 진행되면 색감이 변해 보입니다. 유명한 화가 모네의 그림을 보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를 그린 그림인데 젊었을 때는 선명하고 밝은 색채였다가 82세의 그제 시도연 개송린 그림은 전체적으로 노랗고 어두운 색조로 변했습니다. 이게 바로 백내장 환자가 보는 세상입니다. 수정체가 누렇게 변하면서 청색 계열의 빛을 흡수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백내장이 심해지면 가스레인지에 파란 불꽃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청색광이 차단되니까요. 실제로 백내장 때문에 불을 켜놓은 줄 모르고 화재가 난 사례도 있습니다. 다행히 백내장은 수술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넣어서 돋보기 없이도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다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서구에서는 실명 1위 원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망막 중심부인 황반에 문제가 생기면 시야 중심이 흐려지거나 왜곡돼 보입니다. 직선이 물결치듯 보이거나 글자의 중심 부분이 안 보이는 시기죠. 황반변성의 주요 원인은 노화와 빛 손상입니다. 특히 청색광에 장시간 노출되면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LED 화면을 장시간 보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은 증상이 없어도 20년 후에 황반변성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 합병증 중 하나인데 혈당 조절이 안 되면 망막 혈관이 손상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면 혈당 관리와 함께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수입니다. 여기서 레이저 시력 교정술, 즉 라식이나 라섹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력 교정술을 받으신 분들이나 계획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시력 교정술은 각막을 깎아서 굴절률을 바꾸는 수술입니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없이 잘 보이게 되니 편하죠.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수술 후 근시를 얼마나 남길지 아니면 완전히 교정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030대에 완전 교정을 하면 당장은 좋지만 40대에 노안이 오면 가까운 곳이 전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약간의 근시를 남기거나 양쪽 눈의 도수를 다르게 해서 한쪽은 먼 곳, 한쪽은 가까운 곳을 보게 하는 모노비전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둘째, 수술 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직업, 생활 패턴, 나이 등을 고려해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선생님께 맡깁니다 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인생이니까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이해한 후에 결정하세요. 셋째, 수술 후에도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시력교정술을 받으면 각막이 얇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녹내장 같은 질환이 생겨도 안압 측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기록을 잘 보관하고 다른 안과에 가더라도 이 사실을 꼭 알려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할 때입니다. 요즘은 전자책을 많이 보시는데 종이책이 눈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왜일까요? 전자책은 화면이 계속 움직이고 빛을 내지만 종이책은 정지된 이미지고 반사광만 보면 되니까요. 어린이들에게는 특히 종이책을 권장합니다. 전자책을 꼭 봐야 한다면 E-잉크 방식의 전자책 단말기를 쓰세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보다 훨씬 눈에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밝기를 적절히 조절하세요. 너무 밝으면 눈부시고 너무 어두우면 눈이 피로합니다. 주변 환경과 비슷한 밝기가 가장 좋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습관, 이것도 고쳐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화면을 보면 동공이 최대한 열려 있는 상태에서 강한 빛이 들어옵니다. 게다가 누워서 보면 한쪽 눈만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야간 운전 시 마주오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눈부시다면 이건 백내장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터널을 나올 때 갑자기 눈이 부시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안과 검진을 받아보세요. 선글라스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스키나 등산을 하실 때는 반드시 선글라스나 고글을 착용하세요. 눈에 반사되는 자외선이 여름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설맹증이라고 해서 눈밭에서 장시간 활동한 후 눈이 일시적으로 안 보이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수영장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영장 물에는 소독을 위한 염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눈에 자극을 줍니다. 예전에는 수영 후 눈 세척을 권장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권장하지 않습니다. 눈을 씻으면 눈물막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수경을 꼭 착용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수경 착용을 습관화하는 게 좋습니다. 화장하는 분들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이라인을 그릴 때 눈 안쪽 점막까지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마이봄샘을 막아서 안구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카라나 인조 속눈썹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화장을 지울 때는 눈을 비비지 말고 전용 리무버로 부드럽게 닦아내세요. 콘택트 렌즈 착용자라면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절대 렌즈를 낀 채로 자면 안 됩니다. 잠깐 낮잠도 마찬가지입니다.
렌즈를 끼고 자면 각막의 산소 공급이 완전히 차단돼서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렌즈 세척도 중요합니다. 수돗물로 헹구면 안 됩니다. 수돗물에는 가시아메바라는 기생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눈에 들어가면 심각한 각막염을 일으킵니다. 반드시 전용 세척액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렌즈 케이스도 정기적으로 교체하세요. 3개월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의 눈 건강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특히 6세부터 12세까지가 결정적 시기입니다. 태블릿으로 하는 학습, 요즘 교육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데 눈 건강 측면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물론 디지털 기기를 아예 안 쓸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줄이고 종이책과 병행하세요. 만화책이라도 좋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이미지를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이가 집중해서 책을 보거나 그림을 그릴 때 자세와 조명을 확인하세요. 책과 눈의 거리는 30cm 이상, 조명은 왼손잡이면 오른쪽에서, 오른손잡이면 왼쪽에서 비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요. 아이가 TV를 볼 때도 거리를 지키게 하세요. TV 화면 대각선 길이의 3배 이상 떨어져서 보는 게 적당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어두운 방에서 TV를 보면 눈의 피로가 커지니 간접 조명을 켜두세요. 아이가 눈을 자주 찡그리거나 책을 읽을 때 너무 가까이 대고 본다면 시력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TV를 볼 때 고개를 기울이거나 한쪽 눈만 감는다면 사시일 가능성이 있으니 바로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시력은 만 34세쯤 거의 완성됩니다. 이 시기에 약시가 있으면 평생 시력이 나빠질 수 있으니 만 3세쯤 한번,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번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이제 눈 건강에 대한 흔한 오해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안경을 쓰면 눈이 더 나빠진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안경은 단지 굴절 이상을 교정해주는 도구일 뿐 눈을 나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데도 안경을 안 쓰면 눈의 피로가 커지고 특히 어린이는 약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당근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비타민어로 전환되고 비타민어는 야맹증을 예방합니다. 하지만 이미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있다면 당근을 더 먹는다고 시력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비타민어 결핍이 아닌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세 번째 오해, 눈이 나쁘면 유전이다. 근시에는 유전적 요인이 있긴 하지만 환경적 요인이 더 큽니다. 부모가 근시여도 아이가 야외 활동을 충분히 하고 근거리 작업을 줄이면 근시를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 안약을 자주 넣으면 의존성이 생긴다. 처방받은 안약은 지시대로 사용하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혈관 수축제가 들어간 일반 안약을 장기간 남용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인공 눈물은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제품을 쓰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 눈 운동을 하면 시력이 좋아진다. 눈 근육을 움직인다고 해서 굴절 이상이 교정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눈 운동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시력 개선보다는 눈의 피로를 풀기 위해 먼 곳을 바라보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오해,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으면 눈이 나빠진다.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는다고 눈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진 않지만 눈의 피로는 확실히 커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명에서 읽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과연 100세까지 건강한 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60대, 70대가 되어서 문제가 생긴 후에 해결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20대, 30대, 40대부터 눈 건강을 의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4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60세 이상은 6개월에 한 번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당뇨 망막병증 같은 질환은 조기 발견이 생명입니다. 셋째,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질환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요즘은 백내장 수술 기술이 매우 발달해서 타초점 인공 수정체를 넣으면 돋보기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수술을 미루지 마세요. 넷째,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스마트폰 시간을 줄이고 야외 활동을 늘리고 눈을 비비지 않고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오늘 말씀드린 수칙들을 실천하세요. 실제로 세계적인 안과 전문의의 환자들 중에는 80세, 90세가 되어도 선명하게 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젊었을 때부터 눈 건강을 관리했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반면 눈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60대에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고 70대에 녹내장으로 시야가 좁아지고 80대에는 황반변성으로 중심 시력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말기가 되면 치료해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눈의 미래를 10년, 20년 단위로 계획하라고. 지금 당장은 불편하지 않아도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과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눈 건강은 혼자만 챙길 일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만들어 주세요. 그게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확한 의학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올바른 건강 정보가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이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세요. 최소 5분 할 수 있다면 10분 동안 먼 곳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밖으로 나가세요. 공원이든 산이든 바닷가든 좋습니다. 밝은 햇빛 아래서 2시간 이상 걷고 뛰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여러분과 가족의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눈은 세상을 보는 창문입니다. 그 창문이 흐려지면 아무리 아름다운 세상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관리하면 100세까지도 선명하게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손주들의 얼굴도 또렷하게 보고 책도 편하게 읽고 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그리고 가족의 눈 건강을 위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건강한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